은퇴 후의 삶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휴식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을 맞이하고 보니 어떤 리듬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일이 사라지고 출근이 사라지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던 시간이 사라지면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의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섰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작은 습관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작은 반복들이 결국 내 삶의 안정이 되었고 하루를 살아낼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직접 체험하며 만들어 온 은퇴 후 행복 루틴 7가지를 천천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방향을 잡는 작은 힌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걱정과 허전함을 덜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용히 내 루틴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여는 느린 스트레칭. 몸을 깨우는 작은 움직임이 하루 전체의 기초가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가장 먼저 자리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목을 돌리고 어깨를 푸는 움직임부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스트레칭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은퇴 후의 하루는 아침의 속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는 무리하게 알람을 맞추지 않고 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시점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눈을 뜨면 곧바로 움직이지 않고 잠시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내 몸이 얼마나 편안한지, 어느 근육이 당기는지, 어젯밤에 잠이 깊었는지 조용히 느껴봅니다.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위로 올리고 천천히 호흡을 길게 들이쉬면 몸속 깊은 곳에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은퇴 전에는 이런 아침의 감각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항상 서둘러 준비하고 서둘러 나갔으며 몸의 신호보다는 시계의 시간을 더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몸을 바라보는 시간 자체가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관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조금씩 당기고 굳어있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트레칭을 마치 약처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왼쪽으로 천천히 돌릴 때 가벼운 통증이 느껴지면 그쪽 근육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하루치의 컨디션이 익힙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돌릴 때 딱딱한 뼈와 마찰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살아 움직인다는 감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길어도 5분, 짧으면 2분입니다. 하지만 이 25분이 내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몸이 깨어나면 생각도 차분해지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나는 특히 허리와 골반을 가볍게 돌리는 동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데 이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통증을 줄이고 일상에서의 활동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칭을 마친 뒤에는 몸이 아침 공기를 받아들이는 듯한 상쾌함이 찾아옵니다. 어깨가 가볍고 허리가 편안하면 하루의 첫 걸음부터 긍정적인 기운이 올라옵니다. 은퇴 후 내 삶을 안정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루틴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이 아침 스트레칭을 선택할 것입니다. 몸을 깨우는 일은 곧 마음을 깨우는 일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하루의 행복을 결정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따뜻한 물 한 잔의 명상. 물 한 잔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게 한다. 아침 스트레칭을 마치면 나는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물 하나 끓여 잔에 가득 따릅니다. 이 따뜻한 물 한 잔은 내 하루의 첫 의식과도 같습니다. 나는 물을 마시기 전 잠시 손으로 잔을 감싸줍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드는 느낌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나는 천천히 한 모금을 마십니다. 뜨거운 물이 목을 지나 내려가면서 몸속 깊은 곳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듯합니다. 은퇴 후에 내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생각이 많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은 줄었지만 머릿속의 생각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나의 건강, 앞으로의 계획, 가족의 일,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까지 조용한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생각들은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물 한 잔을 통해 생각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저 물이 들어오는 흐름만 느낍니다. 물이 따뜻하게 몸속을 지나며 불필요한 걱정들을 녹여내려 보내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이 과정을 나만의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어려운 자세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멈춰 있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대부분 멈춰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오래 걸려 깨달았습니다. 일이 없어진 자리에, 계획이 사라진 자리에, 시간이 텅 빈 자리에, 그 자리를 불안이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은퇴 후의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물 한 잔이 그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며 나는 하루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하게 됩니다. 거창한 목표도 아니고 큰 성취도 아닌 단지 오늘을 잘 살아내는 일. 물 한 잔이 그 모든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종종 물을 마시며 어제 내가 걱정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별일이 아니었고 괜히 마음만 소란스러웠던 것들이었습니다. 물 한 잔의 시간은 내 마음을 정리해주는 가장 단순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루틴을 시작한 뒤로 아침의 불안이 크게 줄었고 마음의 온도는 훨씬 더 안정되었습니다. 은퇴 후 나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은 몸을 챙기는 습관과 마음을 챙기는 훈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의 중심을 잡습니다. 셋째, 20분 걷기 산책. 걷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된다. 물을 마시고 나면 나는 집 밖으로 나섭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하루를 정돈하는 산책에 가깝습니다. 이 20분 걷기는 은퇴 후 내 삶을 지켜주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루틴입니다. 이하 2000자 이상. 나는 걷기 전 늘 하늘을 한번 올려다봅니다. 날씨가 좋건 흐리건 그저 오늘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하루의 방향이 바뀌는 듯합니다. 걷기 시작하면 발바닥이 바닥을 딛는 느낌이 뇌까지 전달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단순한 감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이 착지 않은 순간 마음도 함께 내려앉습니다. 걱정과 생각이 발걸음에 따라 조금씩 분산됩니다. 걷는 동안 나는 일부러 아무 음악도 듣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 사람들 지나가는 움직임, 먼 자동차 소리만을 들으며 걷습니다. 이 작은 소리들이 내 마음의 소음을 잠재워 줍니다. 나는 걷는 동안 어제의 걱정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리고 걷는 발걸음에 맞춰 그 걱정들을 놓아봅니다. 걷다 보면 걱정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걷는 동안에는 어떤 생각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걷기 리듬이 생각을 흘러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동네 사람과 인사를 나눕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가 내게 큰 위로가 되는 날도 있습니다. 사람들 속을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작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는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걷습니다. 루틴은 반복될 때 몸과 마음에 깊게 자리 잡습니다. 걷는 시간이 쌓이면서 내 몸의 변화도 느껴졌습니다. 얼굴의 혈색이 좋아졌고 수면의 질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걷기 루틴이 자리 잡자 은퇴 후의 우울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걷기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층 넉넉해집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작이 정돈됩니다. 넷째, 집을 정돈하는 작은 루틴.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마음을 만든다. 걷기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면 나는 늘 현관에서 한번 멈춰섭니다. 신발을 벗기 전 집 안의 공기와 밖에서 들고 온 공기를 비교해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밖의 바람은 차갑고 분주했지만 집 안의 공기는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이 차이를 느끼는 순간 하루의 속도가 한 단계 낮춰지는 느낌이 듭니다. 현관에 서서 나는 오늘의 나를 집에 들이는 마음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는 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내 감정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이 흐트러지면 내 마음도 흔들리고 집이 정돈되면 내 하루도 안정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 산책을 마친 뒤 반드시 정리 루틴을 실행합니다. 거창한 청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 1015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 한 장,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쿠션, 세탁기 위에 올려둔 옷 하나. 이 작은 정리들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특히 식탁을 정돈하는 일은 내 정리 루틴의 핵심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모이고 내가 앉아 쉬는 자리이며 하루 중 가장 자주 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 공간이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나는 식탁을 닦으며 유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닦는다는 행동 자체가 머릿속의 복잡함을 정리해 주는 듯합니다. 주방에서 컵 하나를 씻고 행주를 헹구고 물기를 털어 걸어두는 행동도 나를 다시 중심에 세우는 의식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작은 집안일들이 그저 귀찮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야 이 작은 일들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이 정리되는 과정은 내 감정이 정리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산책 중에 마음속에 들어왔던 생각들, 문득 떠올랐던 걱정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이 모든 것을 정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정리는 결국 나를 현재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지나간 일에 붙들리지 않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는 종종 정리를 마친 뒤 집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조용히 정돈된 공간에서 내 마음이 쉼을 얻는 느낌이 듭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나를 위한 가장 큰 안식처입니다. 은퇴 후에는 집이 단순히 잠을 자고 쉬는 곳이 아니라 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집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야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정리 루틴을 하지 않았던 날과 한 날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정리를 하지 않은 날엔 마음도 어딘가 삐걱거립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피로를 느끼고 집 안의 흐트러짐이 내 기분까지 흐트러뜨립니다. 하지만 정리를 한 날에는 몸의 긴장이 풀리고 생각이 차분해지고 집 안의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이 감각은 내가 균형을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이제 정리를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돌보는 스트레칭이 있다면 마음을 돌보는 정리가 있습니다. 은퇴 후 루틴에서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하루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는 이 작은 루틴을 통해 삶이 조금씩 정돈되는 경험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일은 결국 내 마음을 가장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루의 중간에 이 소중한 정리 시간을 남겨둡니다. 다섯째, 조용한 취미의 시간. 나만의 시간을 통해 안정과 즐거움을 회복한다. 집을 정돈한 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오늘 즐기고 싶은 취미를 떠올립니다. 은퇴 후 이 취미 시간은 하루의 한가운데 놓인
가장 소중한 쉼표가 되었습니다. 취미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남겨둔 오롯한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늘 천천히 고릅니다. 어떤 날은 책 한 권을 펼치고 조용히 글자를 따라갑니다. 읽는 속도가 빠를 필요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잠시 쉬어간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서 종이의 얇은 감촉이 느껴질 때 나는 하루의 긴장이 풀려감을 느낍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잠시 다른 세계를 내 안에 들이는 작업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나는 잠시 나의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어떤 날은 글쓰기를 합니다. 거창한 글이 아니라 그저 오늘 느낀 감정을 짧게 적어보는 정도입니다. 단어 몇 개를 적더라도 그 안에는 내 마음의 결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내 감정과 대화를 나눕니다. 기쁘다는 느낌도 조금 무겁다는 감정도 그저 있는 그대로 적어냅니다. 단어로 기록된 감정은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가벼워지는 느낌을 줍니다. 어떤 날은 음악을 들으며 앉아 있기만 합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치유가 됩니다. 음악은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을 대신 표현해 줍니다. 가끔은 색연필을 꺼내 가볍게 그림을 그립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색을 칠하는 손동작이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해 줍니다. 나는 취미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한 속도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면 됩니다. 취미 시간은 그 속도를 스스로 찾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확실한 감각을 느낍니다. 취미를 하다 보면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그리고 그 느린 흐름이 나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나 역시 처음엔 그랬습니다. 빈
시간이 두려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취미 루틴이 생기고 나서는 빈 시간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내 마음을 채우는 기회가 되었고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취미는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일, 그 안에서 나는 다시 나를 만나고 나를 회복합니다. 취미 시간은 나를 잃지 않게 해주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신성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오늘의 취미가 무엇이든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은퇴 후의 삶은 조금씩 풍요로워지고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조용히 취미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6째,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정신적 기본 장치다. 취미 시간을 마치고 나면 나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는 사람과의 거리감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 속에서 내 하루의 일부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 자연스러운 관계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잠시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조용함 속에서 익숙한 외로움이 슬며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정신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네는 작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안부 한 줄, 짧은 문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먼저 휴대폰 연락처를 천천히 넘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향하는 사람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자주 연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닿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나는 잠시 멈춰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요즘 어떤 시간을 살고 있을지, 이 작은 안부가 잠시나마 힘이 될 수 있을지 마음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잘 지내고 있죠?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건강 챙기세요.
이런 문장들이지만 이 짧은 말 안에는 내 마음의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마음 안쪽에 따뜻함이 스며듭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상대방에게서 따뜻한 답장이 돌아옵니다.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 조금 힘들었는데 고마워요. 덕분에 웃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고 내 마음을 밝게 비춥니다. 그때 나는 깨닫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위로받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어떤 날은 직접 만남을 가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거나 동네 공원을 함께 걸을 때면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저 옆에 있는 시간, 함께 있는 기분, 그 자체야.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만남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언제나 조금 더 가벼워져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숨을 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힘들던 생각도 누군가와 나누면 부드러워지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나누며 더 커집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고립을 깨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연결입니다. 문자 한 줄, 짧은 통화, 커피 한 잔. 이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냅니다. 나 또한 연락을 주고받는 작은 습관 덕분에 고립감에서 벗어났습니다. 관계는 내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하루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조심스럽게 시작하더라도 그 시간이 쌓이면 삶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깊이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나눌 사람과 마음을 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작은 용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자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7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 기록. 감사는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채워준다. 하루의 끝,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습니다. 밖에 소음이 잦아든 시간. 집 안은 고요하오. 나는 그 고요 속으로 몸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머릿속에서 스쳐간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좋았던 순간, 조금 힘들었던 순간, 평범했지만 특별했던 순간까지 모두 마음속으로 살핍니다. 그리고 나는 노트와 펜을 꺼냅니다.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짧게 적어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감사 기록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산책 중 만난 예쁜 나무 한 그루,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와 나눈 짧은 미소, 이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일들을 기록하며 나는 오늘 하루가 결코 허투루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이 습관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생각하며 펜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트를 펼치고 작은 일이라도 기록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안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를 기록하는 동안 나는 하루를 온전히 정리합니다. 좋았던 일은 기억 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힘들었던 일은 조금씩 마음속에서 풀려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은 차분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길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나는 때때로 하루의 의미를 잃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사 기록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다시 살아낸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일, 내가 한 행동, 나를 둘러싼 환경, 모두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감사를 적는 시간은 단순히 좋은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소중하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맞이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나는 기록을 마친 뒤 잠시 노트를 바라봅니다. 펜으로 적힌 글자들을 보며 내 마음이 부드럽게 정리된 것을 느낍니다. 하루가 온전히 수납된 느낌입니다. 감사 기록의 힘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내 마음속 불안과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고 내 삶이 생각보다 풍요롭다는 확신을 줍니다. 나는 이 습관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시간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깊이 있고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 기록은 내가 나를 지켜주는 시간이며 내 마음을 돌보는 루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내일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어. 잘 마무리했구나. 이 짧은 말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감사 기록은 하루의 끝을 채우는 작은 의식이지만 나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큰 힘입니다. 나는 이제 이 루틴 없이는 잠들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작은 감사들을 적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하루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내일을 더욱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일상의 반복이 늘어날수록 이 감사 기록은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을 주는 가장 확실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조용히 펜을 들고 내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합니다.